남도 끝자락에 바다는 저무는 해를 삼켜 핏빛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거친 해풍에 풍화되어 하얗게 변해버린 초가 한 채가 외롭게 서 있고 그 앞에는 만신창이가 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기계를 짊어졌던 홍문관 교리, 이선, 그의 고고한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가 된 무명우 위로 흙먼지 가득한 세월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을 들어 주막 문설주에 걸린 투박한 나무 판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비뚤비뚤하게 깎아 만든 그 글자는 꽃신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투박한 글씨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어이, 이곳이었구나. 내가 나를 기다린 곳이 정녕 여기였느냐. 사내의 낮은 흐느낌은 파도 소리에 묻혀 세상 끝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먼 바다 수평선에 닿자 그의 머릿속은 수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한양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의 모든 불빛이 꺼진 깊은 밤, 이선의 서재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전해지던 이야기들. 여기는 바리공주의 이야기 보따리. 오늘도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축원과 함께 여러분 댁에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선은 정갈하게 개어놓은 죽은 아내의 비단 저고리 앞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의 정표가 아니라 그를 감시하는 망자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아내가 죽기 직전 남긴 서첩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혼인시 맺은 서약이자 가문의 세세를 담보로 한 서슬 퍼런 계약서였습니다. 아내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가문의 위엄을 지키라는 명령을 족쇄처럼 남겼습니다. 서방님, 혼인시 했던 약조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관직이 제 친정 아버님의 혼인 증조인 것처럼 제가 없다 하여 새 여인을 들이지 않는 것은 서방님의 약조입니다. 죽어서도 당신의 정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선은 가슴을 짓누르는 쇠사슬의 무게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것은 죽은 자가 산자의 목에 채워놓은 명예라는 이름의 저주였습니다. 그는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라는 거대한 채무의 감옥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정적은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이선의 마른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선은 서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은 이 백색의 결백 속에 이미 매장당해 버렸다고 말입니다. 질식할 듯한 가문을 벗어나 이선이 발길을 멈춘 곳은 남루한 초가 주막이었습니다. 비 내린 뒤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뒷마당에서 이선은 생경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모선이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떼에게 밥풀을 떼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은 개미가 제 몸보다 큰 밥풀을 물고 가는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대부 여인들이 권세와 패물을 얻었을 때도 짖지 않던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치마 끝단은 해졌으나 그 눈동자만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구, 요 기특한 것들. 너희도 살겠다고 이리 애를 쓰는구나. 자, 이것도 가져가서 식구들 먹이려무나. 기특도 해라. 지속되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저작거리 사람들의 비명과 달리 선은 처마 및 참새 한 마리가 반가워 대화하고 지는 노을이 홍시 같아 배가 부르다며 문물 짓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허용도 없는 저 맑은 눈동자 속에서 이선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이선의 가슴속 꽝꽝 얼어붙어 있던 얼음장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막 안은 비를 피하러 몰려든 장돌뱅이들과 눅눅한 막걸리 냄새, 그리고 사내들의 거친 땀 냄새로 가득 차 흡톱지근합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이선은 유난히 말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줄곧 바쁘게 술상을 나르는 선을 쫓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튄 치맛자락, 이마에 맺힌 송골송골한 땀방울, 손님들의 거친 농담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면서도 잃지 않는 저 맑은 눈빛을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아내의 서첩이 강요하던 그 죽은 백색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펄떡이는 생생의 현장에 이선은 매료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이 비천한 주막의 풍경에, 아니, 저 여인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자각하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덩치 큰 거상 하나가 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상은 엽전 몇 잎을 던지며 거스름 도는 됐다고 거들먹거리더니 이내 선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탁한 눈빛이 선의 목덜미와 가슴팍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는 술만 팔지 말고 외로운 오라비 속도 좀 달래주라며 양반들 비위 맞추느라 자기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선이 손님이 취했다며 겁에 질려 몸을 비틀었지만 사내의 악력은 거셌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가 선의 얼굴을 덮쳤고 주변의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선의 눈에 공포와 수치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당탕! 이선의 술상이 요란하게 엎어졌습니다. 평생을 홍문관 교리로서 절제와 법도 속에 살아온 이선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선은 바람처럼 다가가 거상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거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상이 넌 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선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비에 젖어 착 달라붙은 이선의 푸른 도포 자락 아래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짐승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지 않으면 내 놈의 천한 입으로 함부로 욕보인 대가를 내 목숨으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짓씹듯 내뱉었습니다. 주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양반에게 대들 수 없었던 거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꼴산 앞게 도망쳤습니다. 포구 소리만이 다시 주막을 채웠습니다. 이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은 멍든 손목을 감싸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선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이선은 깨달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보인 것은 단순한 의협심이 아니라 연모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터져나온 가장 원초적인 사내의 분노였음을 말입니다. 소란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깊은 밤입니다. 밖은 여전히 세상이 떠내려갈 듯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주막 한편의 작은 단칸방, 기름 등잔 하나만이 위태롭게 방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사뭇 다릅니다. 눅눅한 빗물 냄새 대신 은은하고 달콤한 곡향 구씨향기 감돌고 있습니다. 선은 떨리는 손으로 이선 앞에 귀한 술상을 내왔습니다. 평소 파는 탁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호리병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진득한 액체였습니다. 선은 아직 가시지 않은 떨림을 애써 누르며 아까는 정말 고마웠다고, 나리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앞에 놓인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폭력적인 모습에 스스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만 읽던 놈이 난데없이 주먹질이라니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흉측했을 것이라며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선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리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선은 조심스럽게 호리병을 들어 이선의 잔을 채웠습니다. 술 따르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은 이 술이 자신이 파는 술이 아님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평생의 비법을 담아 마지막으로 빚어주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술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가장 귀한 분을 만나면 내어드리라는 어머니의 유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선이 고개를 들어 선을 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투박했으나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결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여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선은 어머니께서 이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아 죽어가는 마음을 깨우는 약이라 하셨다며 늘 너무나 슬프고 차가워 보였던 나리의 엄마음을 이 술로 조금이나마 녹이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선은 홀린 듯 잔을 들어 술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유언이 닿지 못했던 그의 얼어붙은 영혼 깊숙한 곳을 적시는 지독하게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이선은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죽은 아내의 서첩을 꺼냈습니다. 평생 그를 짓눌러온 족쇄였습니다. 그는 서첩을 힘주어 매만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는 죽은 자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 목을 조르고 내 침소를 감시하며 산 사람의 온기가 아닌 죽은 자의 냉기 속에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은 서첩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대부의 체면도 양반의 위엄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상처투성이인 한 사내의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대가 주는 이 술이 너무나 달다고 평생 마신 술은 소금물처럼 짜고 썼는데 어찌 이리 눈물이 날 만큼 단 것이냐며 흐느꼈습니다. 이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은 그런 이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선은 죽은 자의 약조 때문에 산나리가 죽어서야 되겠느냐며 저 밖에 내리는 비도 내일들 해도 모두 살아있는 것들을 위한 것이니 나리도 이제 그만 사셔야 한다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번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을 아프도록 의식하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긴장감과 애틋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